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내일장에 어떤 전략으로 대비를 해볼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장에서 어떤 변동폭을 보였고 또 내일은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 매학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볼 텐데요. 금리 동결과 수출 호조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월 옵션 만기일이었죠. 외국인은 선물, 기관은 현물 매물을 대량으로 덜어내면서 장 마감 직전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수 보시면 0.07% 약보합으로 2540.2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그래서 오늘 증권 업종들이 1%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상승한 종목은 438개였고요. 하락 종목 442개였습니다.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이 무려 2억 2,962억 원을 담아냈고요. 개인도 7,181억 원 담아내면서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는 더욱더 강했습니다. 무려 3조억 원 넘게 덜어내면서 이 코스피 하방 압력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0.81% 상승하면서 882.5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 통신과 금융업종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한 종목은 926개였고요. 하락 종목은 608개였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이 홀로 1,591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은 809억 원, 기관은 807억 원을 담아내면서 동반 매수세 보이며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이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새해 수출이 11.2% 증가를 했는데요. 이 새해 수출은 플러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대외 수출이 11% 이상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10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끝없는 내리막으로 걷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무려 20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이 25%로 가장 크게 늘었고요. 석유 제품과 승용차, 또 선박 수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역 수치는 무려 30억 1,500달러 적자였는데요. 그래도 무역 수치의 경우 연초에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월말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6G 초격차 기술 강조에 떠오른 통신 장비인데요. 오랜 기간 관심 밖으로 벗어났던 통신 장비주들, 올해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 이재용 회장은 새해 첫 경영 행보로 삼성 리서치를 찾았습니다. 6G를 포함한 네트워크 통신 기술을 점검했는데요. 새해 첫 경영 행보로 이 네트워크 통신 기술 점검에 나선 건 무려 5년 만입니다. 5G 생산 라인 가동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었죠. 앞으로 5년 후에는 6G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만약 6G가 상용된다면 이 수중에서는 통신이 가능해지고요. 또 실시간으로 AI를 활용한 원격 수술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에 오늘 옵티코어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센서뷰 또 KMW 등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바이오 네모, 생성형 AI로 신약 기술까지도 이제 접목이 됩니다. 생성형 AI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작년 3월 엔비디아가 바이오 네모, 니모라고도 불리죠. 거대 언어 모델 베이스로 신약 개발 플랫폼을 출시했는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이 바이오 네모를 통해서 12개 이상의 AI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약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약물 연구 개발을 위해서 어떤 단계
단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약 하나를 개발하려면 대략 7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10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평균 25억 달러, 하나로는 3조 원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테스트 중에 90%가 통과에 실패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AI가 사용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제약과 바이오에도 AI가 사용된다면 앞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다 라는 시장에서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지수와 이슈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매니저님들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분석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테마들이 워낙 많이 득세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이랑 이 우리기술투자, 대성창투 같은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급등을 했고, 그 외에 이제 토스뱅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나 이월드 같은 경우에도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굵직굵직한 이슈가,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시세가 분출하면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투자 시기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매하기는 좋은 장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장에서 크게 재미를 못 봤거든요. 물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기도 했지만, 하지만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의료 AI 관련 종목들, 새로운 테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필요한 장이었지만 단기적으로는 먹을 게 꽤 많은 장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큰 섹터 그리고 그 내에서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 방금 또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NFT로 그게 뻗어가고 그 다음에 게임주까지도 상승이 갈 수 있을지. 일단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지려면 네. 비트코인 시세가 오늘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강세를 보인다라면 말씀해 주셨듯이 NFT로 이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P2E라고 해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팔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어진다라면 충분히 게임주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는 단기 테마성 이벤트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을 싣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그 과거의 큰 시세까지는 또 못 도달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좀 정신이 없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시장의 지수는 제가 보기엔 충분하게 또 과도한 조정이 났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앞에서 마셨듯이 오늘 굉장히 많은 이슈 종목군들이 급등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안 좋은데 종목별로 계속해서 급등락이 나면서 종목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은 아직까지는 혼주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 장세에 대비를 하면서 단기 매매는 해볼 만한 그런 장세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투자 자금의 7, 80% 정도는 주도주라든가 우량주 쪽으로 좀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종목별로 급등락이 나오고 또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성 종목들이 급등락이 나오는 형태지만, 그러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시장 자체는 충분하게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고,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시장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이 회복이 되게 되면 시장 전면에서 다시 그동안 시장에 이끌었었던 주도주 섹터권의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주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은 분명히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고, 이 과도한 조정은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 과도한 조정을 기회로 좋은 종목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작전명 시크릿 통해서 그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바로 천천히 확실히 돌아오는 무역 수지인데요. 새해 수출이 11.2% 증가했다고 합니다. 플러스 출발 굉장히 좋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지금 내수 경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그쵸. 있는데 수출 쪽으로는 좀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나 봐요? 수출이 이 정도로 늘어나면 뭔가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언덕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 그 수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만 일단 올해 출발은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정도 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하는 속도라든가 폭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 괜찮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도 약 20개월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올해 연말, 그러니까 올해 이달 말까지도 이런 어떤 수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게 지금 내수 경기는 너무나 안 좋고 또 증시도 왔다 갔다 정신없고 또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경기가 너무 안 좋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수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분명히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조금 더 멀리 보게 되면 아직은 미국 경기가 탄탄합니다. 거기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여기다 지금 금통에서도 금리를 동결을 했고 물론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던 중국이 여기서 경기 부양에 따라서 경기 지표가 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조만간에 많이 바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 숫자는 단순하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내수가 안 좋을 수는 있으나 이 수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는 총재가 6개월 이상, 적어도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사실 아직까지 변수는 남아있잖아요. 중국, 미국과의 분쟁도 있고 이 부분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일단 그렇게 걱정은 별로 안 해요. 일단 하는 총재가 일단 금리 인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섣부른 금리 인하는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증시 자체는 하는 총재의 발언보다는 미국 증시를 먼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증시는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이제 CPI가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금리를 3월에 하느냐 5월에 하느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제 판단에서는 3월이냐 5월이냐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금리를 인상하지는 못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길게 볼 때는 금리를 인하한다. 그렇게 되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한국 증시는 국내 증시의 정책, 금융 정책과 무관하게 최소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인하게 되면 우리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굉장히 바쁩니다.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 수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조선까지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이 중에서 제일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가 있으신지. 일단 오늘 이번에 이제 수출 지표가 잘 나온 걸 보면은 반도체, 석유화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조선까지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일단 사실 그 중에서 저는 반도체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석유화학 제품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경기가 회복한다라고 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늘어나긴 하겠지만 과거처럼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은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카타르발 2차 프로젝트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고 내년에도 실적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수주에 대해 수주 부분에 있어서는 피크아웃 우려감이 조금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보다는 앞으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반도체가 좀 더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전공정 소재 관련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공정 소재 말씀을 해주셨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이거 관련해서 좀 자랑할 게 있으시다고 회의 때 말씀을 하셨죠? 네, 오늘 동진세미킴이 한 6%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제가 동진세미킴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드린 반도체 소재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진세미킴은 반도체 전공정 소재 쪽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소재뿐만 아니라 동진세미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CNT 도전제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전기차 수요가 생각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로 동진세미캠의 CNT 도전제 이슈가 사업 부분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 시작한다라면 동진세미캠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도 동시에 수혜를 받으면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여전히 저는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동진세미캠뿐만 아니라 한솔케미칼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소재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동진세미캠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보다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중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그중에서도 전공정 소재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은 동진세미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한테도 네.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뭐 자동차, 반도체, 조선, 석유화까지 등등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게 동일하게 반도체이신지. 반도체죠. 반도체입니다. 일단은 왜 반도체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황이 그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서 봐야 될 부분들이 아까도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수출이 좀 다시 진가세로 전환했다가 하는 부분들 보셔야 되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수출 경기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 증시는 일단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조금씩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경기가 꺾이지 않는 한 살아난다는 쪽으로 배팅을 하시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는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좀 자신감 있게 보시고 일단 반도체를 탑픽으로 보시되 뭐 자동차라든가 다른 섹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반도체 쪽에 거의 뭐 60, 70%, 70, 80% 선택과 집중하시면 계좌가 터지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반도체고 두 번째는 혹시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일단 저는 뭐 섹터는 뭐 자동차하고 조선도 좋긴 한데요. 저는 이제 종목별로,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자동차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도 있고 조선 쪽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그래도 실적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자동차보다는 그래도 조선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1번 이슈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신지 혹시 반도체 종목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반도체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반도체는 이제 기본으로 가야 되고요. 일단 반도체를 워낙에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네. 반도체보다 오늘 제가 카카오를 좀 가져왔는데 네. 지금 이제 카카오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살아나는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성장주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악재성 제도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요. 그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시장에 새롭게 이제 뛰어들면서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장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으로도 같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성장주 그중에서도 카카오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통신 장비 확실한 밸류체인입니다. 6G 초격차 선점 강조에 떠올랐습니다. 통신 장비주 관련 종목들 오늘장에서 또 크게 시세를 내줬는데요. 일단 이재용 회장의 새해 첫 경영 횡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를 타주면서 빨간불을 켜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또 있었다고요? 네, 5월 달에 우리 한국의 이제 국내 우주청이 이제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열린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6G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급등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하늘을 나는 UAM이라든지 다양한 이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6G거든요. 적에도 인공위성이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되어야지만 이들 섹터가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내 공간에서는 거의 우리 국내에서는 인터넷 사각 공간이 없지만 실외 예를 들면 바다 위라든지 높은 하늘이라든지 그리고 깊은 산골이라든지 인터넷 사각 공간이 없어야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6G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내 통신 장비주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수년간 조정을 보였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부각되기 시작한다라면 6G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신사들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5G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6G 관련 종목들이랑 겹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직까지 실적이 못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선별한다라면 알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장에서 많이 상승하기도 했고 그리고 적에도 인공위성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짜 종목을 선별해서 매매를 한다라면 아직까지 저는 기회가 있다.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적에도 위성과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고 AI, 자율주행, 로봇이 발달됨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같이 따라가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트래픽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제작진도 통신장비주 한번 사야 되겠다. 이거 정말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5G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일단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는데 일단 워낙 많이 당해서 사실 지금부터 비중을 싣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 알짜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적에도 인공위성 위성 안테나를 글로벌 원앱이라는 회사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에도 인공위성하면 인텔리안테크를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5G 장비 쪽에서는 중계기랑 유선 전송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동 3통신사 모두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 못 가다 보니까 솔리드가 최근까지 부각받지 못했던 거지 3분기 실적까지 지난해 3분기 실적도 꽤 괜찮았거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일본의 소형 기지국인 스몰셀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솔리드라든지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을 하시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구간이고 실적도 따박따박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G 관련해서 관련 종목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인텔리안테크,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교수 매니저님께도 여쭤봐야 되겠죠. 근데 6G 사실 이 통신 업체들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6G 얘기가 나옵니다만 5G 때 우리가 워낙에 많이 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6G에 대한 어떤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양치기 생각이 소년 있거든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신중한 건 맞아요. 일단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지금 이 6G가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나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뭐 로봇이 있고 자율주행이 있기 때문에 5G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5G 때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만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서 그 트래픽량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5G보다는 6G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5G가 시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성장을 못했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이제 우리나라 통신 업체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5G 기반의 투자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6G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계를 좀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일단 그나마 이제 지금 5G 관련주의 주가가 거의 대바닥권입니다.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잡아놓고 가져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앞으로 6G와 관련된 이슈나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만 오늘 이 5G 관련주들이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단기적인 반등의 모멘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통신업체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이 시장에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단발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그 6G 관련주들 솔리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이니까 잡아놓고는 계셔도 될 거로 보여집니다. 또 길게 보시더라도 잡아놓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슈가 나오거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제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정말 6G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진행이 될 때 그때 만약 그때 6G 시장에 열릴 수 있고 이들 종목이 다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어서 그것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좋겠고 아직까지는 저는 이슈 맥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볼 종목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종목은 있어요. 종목은 많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솔리드거든요. 솔리드 같은 종목이 지금 현재 대표적인 인빌딩 중계기를 중심으로 이제 생산했던 업체였는데 과거 5G 때도 막판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던 업체예요. 그랬던 업체가 지금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이제 9% 올랐는데 이런 실적이 받쳐주면서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이런 5G, 6G 관련주들은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잡아놓고 가는 것도 부담은 없을 거로 보여져요. 중간중간에 트레이딩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에 트레이딩 매매하면서 가시는 스윙 매매라고 하죠. 그런 관점으로 해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는 아직 6G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슈몰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두 분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이 5G, 6G 관련 종목들은 소위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보유자 관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여쭤보고 싶은데 보유자 입장에서는 백인현 매니저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털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사실 보유자 관점이라면 아마 굉장히 손실률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냥 지금 터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어느 정도 이제 5G 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라면 어느 정도 물을 좀 타가지고 손실폭을 조금 줄인 다음에 나오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일단 조금은 지금은 물을 조금 탈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교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지금까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팔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살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좋은 주식이 있어도 이 종목을 안 팔겠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대바닥권이에요. 이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굳이 물량을 털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6G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또 오늘 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6G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사업 시찰을 했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위성이라든가 또 저궤도위성이라든가 이런 계속되는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려 계시거나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팔 필요는 없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고 문제가 뭐냐면 이제 5G 관련주들이 실적이라든가 기업 가치라든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그렇게 앞으로 6G 시장이 커지더라도 그렇게 기업 가치가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종목군들은 종목을 차라리 5G라고 하면 같은 섹터 내에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5G는 뭐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매도해가지고 교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솔리드 같은 종목들, 뭐 RFAC라든가 또 이제 이노와이러스 같은 이런 좋은 주식으로 옮겨 타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뭐 더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의견은 동일합니다. 5G, 6G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굳이 털어낼 필요 없이 조금 물타기를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 엔비디아의 새로운 캐시카우입니다. 엔비디아 바이오네모로 이 생성형 AI로 신약 개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진짜 엔비디아가 AI 사업으로 무한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다른 미국 반도체 업체들에 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 반도체 침반으로는 지금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바이오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실제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엔비디아가 참여하면서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부각되었고요. 국내에서도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오늘 급등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도 AI 쪽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의료 AI 쪽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구글 딥마인드의 자매회사인 아이소모픽 랩스 같은 경우에는 일리아릴리라든지 노바티스라든지 최근에 그들 기업들과 4조 원대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인공지능 AI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글로벌 시장에 바이오 시장에 하나의 큰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더 이상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사람들이 수동으로 찾는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절감이라든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절약이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국내 기업들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 투자하신다라면 파이프라인이 확실한 종목을 투자하시든지 아니면 의료 AI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라면 저는 아직까지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또 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우리 그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의료 AI 관련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JLK라든지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딥마인드 같은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질병 진단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 기업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로노이라든지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진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주춤하거든요. 워낙 연초 대비 뭐 10배가 간 종목들도 있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 하지만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신테카 바이오, 보로노이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충분히 오를 여지가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로스아이 바이오 그리고 보로노이, 신테카 바이오를 주목해보자라고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네.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네. 이렇게 계속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연성장 50%까지도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이제 의료 AI 관련주가 한번 굉장히 큰 이슈화 돼가지고 시세가 굉장히 한번 났었었죠. 네. 그 정도가 되게 되면 그 이슈가 이제 서서 이제 가라앉을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가를 약간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를 선도로 해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의료 시장의 진출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 이 의료 AI 시장 자체의 성장 잠재력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크게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난치병 치료제 개발이 정말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큰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지금 현재 데이터라든가 질병을 진단하고 했을 때 사람이 의사가 직접적으로 진단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하듯이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겠고 지난해 한 차례 오르고 나서 쉬어갔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인공지능이라는 그 시장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고 크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신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는 분명히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련 종목까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딥노이드 정도 종목은 몇 개가 있습니다만 일단 딥노이드 정도를 일단 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1차적인 상승 후에 지리한 횡보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의료 AI 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IT 산업 쪽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의료 AI 관련주들 중에 실적이 그렇게 따라주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종목 그래서 실적이 좀 따라주고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딥노이드까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의료 AI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생성형 AI를 접목하면 실험도 줄이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실험까지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바이오에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 관련 종목들 이미 많이 샀다. 그리고 내일장에서는 바이오가 좀 잘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돌격 내일장에서 두 분 모두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장으로 돌격해봐야겠죠. 돌격 내일장입니다. 먼저 룰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매일 종가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목표가 터치 시에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에 포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매니저별 전거래일 대비 등락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백인원 매니저가 또 10%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9.64% 빨간불을 강하게 켜줬고요. 2위에 또 정종통 매니저가 0.53%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조범수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는 오늘장에서 파란불을 켰네요. 다음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 순위 백인원 매니저가 1월 달에 아주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30.54%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봐야겠죠? 네,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 2개가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29.87% 수익률 보여줬고요. 또 레이크 머트리얼즈 4.72%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위에는 정종택 매니저의 SBB테크가 2.07%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조범수 매니저의 네페스아크가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손절가 27,000원으로 하향하고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하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의 레뷰 코퍼레이션 이번 주에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관련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지금 방송을 통해서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목표가 달성했는데 어떤 전략 취하실까요? 일단 목표가 달성했고 일단 포토에서 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이제 시장 변동성이 크고 이제 개별 테마들이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목표가가 달성했을 때는 익절을 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달성하고 포토에 아웃하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면 레뷰 코퍼레이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 섹터가 못 갔을 때는 기존의 다른 주도 섹터에서 대안주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레뷰 코퍼레이션이 틱톡샵 글로벌 진출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뷰 코퍼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면 한 21선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보유 종목 중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현재 손실 종목인데
하나마이크론은 오늘 1.66%는 올랐습니다. 일단 사실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베트남 비나 공장 쪽인데 그쪽이 바로 SK하이닉스 전용 라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해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HBM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 성장한다라고 봤을 때 SK하이닉스를 주력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은 여전히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으로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뷰 코퍼레이션은 다시 그 매수 타이밍에 오면 방송에서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들어서 GPT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100GPT가 1월 달에 굉장히 크게 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100GPT 뜨거우면 같이 뜨거워지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제가 1월달 힘을 받아가지고 2월달, 3월달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매니저님의 종목들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도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들어볼게요. 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하락 후에 오늘 한 1.8% 다시 한번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이제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살아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일단 21 이평선을 살짝 깬 상태에서 21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약간 무너지게 되면 재상승까지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일단 지지를 받은 그런 모습이었고 여기서 곧바로 뭐 14만 원 선을 곧바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조금 더 밀리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때 어차피 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의 종목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약간 이제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중기적으로 홀딩하는 이런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심텍이라는 종목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대로 부진했었죠. 강하게 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속된 말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 징글징글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징글징글했던 종목군들이 시세가 날 때는 시세가 굉장히 큽니다. 과거 시세를 보시더라도 이런 구간들 이렇게 길게 징글징글한 시세가 나오다가 한 번 터질 때 이렇게 시세가 났었죠. 현재 심텍 같은 종목군들은 다음 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월 17일 날 삼성의 갤럭시 S14가 이제 출시가 되면 24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번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 들어간 PCB라든가 장비 관련주들의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인공지능을 장착한 노트북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공지능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어서 그와 관련된 온디바이스 관련주에 대한 관심, 아직도 챗GPT, 칩셋미드도 가지고 있죠.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여전히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심텍 리뷰를 들어봤고요. 여전히 칩셋 미디어도 굉장히 좋은 시각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저는 세코닉스라는 종목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관련 업체들이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이 최근에 눈을 돌린 게 바로 전장 쪽이거든요. 차량용 카메라 렌즈 쪽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올라오는 기업들이 눈에 보입니다. 일단 세코닉스도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마트폰 렌즈에서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렌즈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랑 렌즈 그리고 VR 쪽으로도 진출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스마트폰 렌즈 매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카메라 부품 쪽 매출 비중이 한 75%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22년보다 더 차량용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 80% 이상 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에 VR 이슈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1월 19일 본격적으로 사전 판매가 진행이 되는데 애플 비전 프로를 출시를 기점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뉴스를 봤을 때는 올해 한 중반쯤에는 VR 헤드셋 기기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VR이랑 메타버스 관련 이슈가 올해 초에 애플
애플의 비전 프로 이슈로 부각되었지만 이게 올해 중반쯤엔 다시 한번 부각된단 말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이 부각되면서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량용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고 있고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는 세코닉스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 분위기가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94억 원인데요.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진다라면 한 150억 정도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12월 들어와서는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7,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8,000원 정도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800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편입 종목은 바로 세코닉스였습니다. 매수가는 7,30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백인현 매니저님 이거 보니까 진짜 무슨 자율주행 카메라에서 XR, VR 렌즈까지도 하고 있고 찾아보니까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로봇 카메라도 공동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쪽으로 지금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스마트폰 렌즈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차량용 쪽으로 조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자율주행 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VR도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전체로 봤을 때도 한 150억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평가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고 성장주죠. 알겠습니다. 저평가이면서 성장주 지금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세코닉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내일 어떤 종목 편입하시나요? 자, 저는 오늘 그 바이오 제약주 중에 파로사이 바이오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바이오 제약주들을 참 가지고 온 지가 참 오랜만에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로사이아 바이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병을 진단하는 정도의 인공지능 업체였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엔비디아가 추진하고 있듯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PHI-101이라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한 임상 실험이 일단 일상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그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간의 판정을 일단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임상 2상이 좀 진행되고 임상 3상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임상 1상 결과가 너무나 좋은 그런 상태였고요. 이 PHI-101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는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그 식약처에다가 사용 승인을 일단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용 승인을 받은 거는 뭐냐면 환자가 굉장히 위중한 상태인데 치료할 만한 마땅한 치료제가 없을 때, 그러나 이 제품이 그나마 그 치료제 중에 굉장히 제일 낫다. 그나마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없지만 그래도 치료할 만한 치료 수단이 마땅히 없을 때 쓰는 겁니다. 바로 이제 PHI-101이 바로 이제 거기에 쓰이는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기관의 쌍그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주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16,64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매수 단가는 16,600원 이렇게 해보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4,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의 파로사이바이오 매수가는 16,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8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매니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의료 AI 섹터 관련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내일 아침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랑 메타버스도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관련 종목들 주도주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오전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내일은 제가 이제 사정상 그 무료 방송은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한규수 네이버 밴드 가시게 되면 유튜브 이제 녹화 내용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시장에 일단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 바라고 아마 일요일 저녁에 아마 무료 방송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저녁 한 7시 정도에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